지금부터 보여줄 괴담들은 원래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장난처럼 만들었고 인터넷에 재미로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그것을 비슷한 모습으로 기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터넷 괴담은 더 이상 그냥 이야기로 남지 않게 됩니다. 정말로 무서운 건 괴담 속 귀신이 아니라 그 괴담을 머릿속에 흡수해서 현실에 키워내는 인간의 뇌입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밤에 누워서 쇼츠를 넘기다가 무서운 영상을 하나 보고 댓글까지 내려보다가 저장하거나 공유해본 경험. 처음엔 재밌게 볼 뿐입니다. 누가 합성한 사진, 지어낸 썰, 만들어낸 설정, 백룸이나 SCP, 도시괴담, 정체불명의 밈들. 이거 가짜잖아. 심령사진은 AI로 만들 건데? 이걸 누가 믿냐? 그런데 중요한 건 믿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안 믿는다고 말한 사람도 계속 봅니다. 계속 퍼뜨립니다. 계속 기억합니다. 인터넷 괴담은 믿는 순간 시작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남는 순간 시작됩니다. 인터넷 괴담이 기묘한 이유는 사람들이 속아서가 아닙니다. 가짜인 걸 알면서도 찜찜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슬렌더맨이 대표적이죠. 원래는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창작 괴담이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큰 키, 사람 같지 않은 마른 팔다리, 얼굴 없는 형상, 멀리서 가만히 쳐다보는 크리처. 설정만 보면 그냥 인터넷 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전혀 다른 나라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무언가를 봤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말들이 전부 사실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건 사람들이 서로 약속한 적도 없는데 비슷한 형태를 떠올렸다는 겁니다. 인터넷이 괴생명체를 만든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머릿속에 똑같은 불안을 심어놓은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단순하게 가정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흐릿한 사진 한 장을 올립니다. 낮은 화질, 애매한 초점, 공원 끝에 서 있는 사람 같지만 이상한 형체, 그리고 짧은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 사진을 찍은 뒤 제 동생이 사라졌습니다. 이 한 줄이면 끝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빈칸을 스스로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나도 비슷한 걸 본 적 있다 말하고, 누군가는 크리처의 형태를 구체화하고, 누군가는 더 무서운 사진과 영상을 만듭니다. 처음엔 한 사람의 장난이었는데 이제는 수천 명이 하나의 도시전설을 함께 퍼뜨립니다. 이 순간 괴담은 개인의 창작물을 넘어섭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여러 사람의 집단지성이 만들어낸 가상의 크리처가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집단 창작물은 점점 더 현실처럼 보이기 시작하죠. 인터넷 괴담들은 종류가 달라도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증거가 애매합니다. 흐린 사진, 끊긴 영상, 출처를 찾기 힘든 사건, 원본이 사라진 게시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상상력이 풍부해집니다. 둘째, 제한된 규칙이 붙습니다. 새벽 3시에 할 것, 절대 뒤돌아보지 말 것, 거울을 보지 말 것, 특정 단어를 3번 말하지 말 것. 이 규칙들은 괴담을 그냥 이야기해서 직접 참여하는 의식처럼 바꿔버립니다. 셋째, 사람들이 챌린지로 만듭니다. 세르비아의 춤추는 여자처럼 누군가 영상을 만들고 누군가 따라하고 또 누군가 그걸 편집해서 퍼뜨립니다. 그러면 괴담은 허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흉내내는 순간 현실의 모습을 얻어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람은 원래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정체를 모르겠고 출처가 불분명하고 누군가 겪었다고 말하면 뇌는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진짜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이 생각나는 순간 끝난 겁니다. 이 뒤부터는 괴물이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괴담에게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괴담은 확실한 증거나 직접 보여주는 것보다 증거가 불분명할 때 더 치명적이고 무섭습니다. 확실히 보여주면 끝나지만 확실하지 않으면 뇌가 계속 상상하니까요. 옛날 괴담들은 듣고 나면 끝났습니다. 친구랑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 공포도 같이 끝났죠. 하지만 인터넷 괴담은 다릅니다. 유튜브를 켜도 나오고 릴스를 넘겨도 나오고 틱톡을 봐도 비슷한 영상이 나옵니다.
한번 본 사람에게 비슷한 공포를 계속 추천하니까요. 그러면 사람의 뇌는 그 공포를 일회성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비슷한 얼굴, 비슷한 음악, 비슷한 연출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원래 모르던 이미지도 어디선가 본 것처럼 익숙해집니다. 이 데자뷰가 문제입니다. 익숙해진 공포는 영상이 꺼진 뒤에도 남습니다. 어두운 골목, 방문 틈, 꺼진 TV 화면, 새벽에 잠깐 들린 진동까지 원래는 아무 의미 없던 것들이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현실은 변한 게 없는데 뇌가 달라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서운 영상을 볼 때만 공포를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폰을 끄고 방불을 끄고 잠잘 준비를 했을 때 아무 일도 없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 인터넷 괴담은 바로 그 상태를 만드는 데 특화돼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공포에 빠지려고 늪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채. 인터넷 괴담들이 실제하는지 증명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인터넷 괴담을 본 사람들은 그날 이후 평소와 똑같은 하루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 혼자 있는 순간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괴담을 떠올리게 되죠.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는 것 같은 인기척. 이건 일상 속에 스며드는 저주에 더 가깝습니다. 결국 인터넷 괴담이 무서운 이유는 거기 나오는 귀신이 진짜여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설마하고 생각을 떠올리는 순간 그때부터 괴담은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불을 끄고 나서 방 안이 이상하게 조용하더라도, 꺼둔 휴대폰 화면이 잠깐 빛나더라도, 창밖에 누가 서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기묘함을 인식하면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기묘함을 인지했다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